오늘 탄핵이 진실 시간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초상이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노무현 탄핵을 심의한 헌법재판소의 가이드라인 즉 뇌물수수와 공구명령 그리고 부정부패를 예를 들면서 현직 대통령이 설사 헌법과 법률을 어기더라도 그 범죄의 정도가 뇌물수수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가능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고요. 실제로 노무현은 뇌물죄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교훈을 삼아서 주구장창 뇌물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무려 592억 원을 박 대통령이 받아먹었다의 지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여야가 내각제 기원을 목적으로 박근혜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가이드라인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요. 실제 뇌물죄와 공구명령 그리고 부정부패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남용과 기업 자율 침해라는 황당한 사유로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려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는요. 최소한의 뇌물죄 부분이 무죄가 나왔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러나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 탄핵당한 것으로 세뇌가 되니 좌좀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게 될까봐 겁이 났는지 재판부는 1심, 2심 모두에서 뇌물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뇌물죄를 인정하려면 마땅히 대기업 오너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권 청탁을 한 대기업 총수는 없었다는 거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탁하는 걸 워낙 싫어했던 터라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아예 그냥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사업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요런 보고서가 올라와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당시 롯데그룹은 신동민 회장과 그의 형 신동주 회장 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신동민 회장은 재판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청탁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항변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엔 구속이 됐지만 협조하는 무조건 구속이야. 삼성 이재용도 구속이고 롯데 신동미도 구속이고 돈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열벽성은 정치권에서도 널리 알려진 일이고요. 좌익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겁니다. 다윗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총념하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대다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해 살만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살아가는 가족들 몇 되지 않는 박지만 씨와 박근령 씨 조카들도 있을 거고 어른 조카들 가족들까지도 청와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조작해낸 개념이 바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겁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명시적 청탁을 한 바는 없지만 묵시적으로 서로의 이권을 이해하면서 청탁을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아주 초능력 같은 말도 안 되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다가 내 다리가 간지러운데 마누라 허벅지를 바빠 긁는 소리라고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비유를 해드렸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매장의 사장님 이야기를 들면 또 내가 빵집 사장이었으니까 파리바게트 사장이었으니까 파리바게트 매장의 아르바이트 학생이 대사를 할 거 아니야. 돈통 앞에서 보스 앞에서 당연히 돈을 현금을 만들 수도 있어요. 현금 내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돈을 만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엉덩이 같은 논리는요. 알바에게 또 계산했으니까. 돈을 훔쳐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해갖고 구속을 시켜버리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특검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딴 짓을 했기 때문에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내 말 틀렸으면 말을 해보란 말이야. 이것들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묵시적 청탁 혹은 묵시적 공모의 개념이 재판적에서 적용되기 시작한다면요.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 무고한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정치 보복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추후의 문재인 그리고 탄핵 세력들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른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만으로 도요불안했는지 특검과 검찰은 최소원 과삼성이 민간 사이에서의 말세말이 드미그 사적인 거래까지 모조리 싹 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덮어 씌웠는데요. 승마 선수 정유라가 빌려탄 도끼리가 말세말이 있죠.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죄로도 규정하려다 보니까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이 경제 공동체다는 정말 내 다리가 간지러운데 자고 있는 마누라 허벅지를 박박 긁고 있는
어처구니 소리를 또다시 들고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뇌물죄는 공직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누구로부터도 단돈 10원도 받은 바가 없어요. 팩트조 최수원도 마찬가지 삼성으로부터 국가대표 승마 선수들을 위한 그런 명복으로 알 사업하려고 한 거야. 자기 딸이 승마 선수였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건물 다 날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승마 선수들을 위한 명목으로 말세마리를 대여를 받은 겁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와 회사 간의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수원은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삼성으로부터 말뿐만이 아니라 돈을 얼마든지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뇌물죄는 공직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수원하고는 뇌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입구로 경제 공동체라는 게 풀 뜯어 먹는 소리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수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 공동체로 엮어야 되는, 그래서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딴 짓거리를 저슴지 않고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특검의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그런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봉저 권력을 내세워서 최수원이 뇌물을 받아 가지고 무리 나눠 먹었다는 그런 논리예요.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소용돌이에 몰리면서 최수원과 그의 딸인 정유라가 개명한 사실을 그때 하신 거야. 그리고 정유라는 아주 어렸을 때 보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딴 개소리라고 자빠졌다라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수원이 서로 받은 돈을 소유자 구분 없이 마음대로 썼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수원이 하나의 통장을 공용으로 사용했다거나 돈 주머니를 함께 차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녔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이 언론 찌라시들 나중에 다 그 정정 보도하고 그러니까 다 거짓으로 탄핵을 시켜놓고 나중에 미안해 유지라는 거야. 검찰은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매입 때 최수원이 돈을 내주었다는 주장이 있긴 했는데 그냥 요것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퍼뜨린 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